카몰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9일 뒤 현지에서 한 연설에서 미북 동맹, 즉 북한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폭스뉴스, USA 투데이 등 미국의 대형 언론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실수라고 뒤늦게 정정했지만 그 발언의 배경이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하시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미국 동맹, 미국과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을 대중국 견제 전략에 배치시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2011년 7월 29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공동기고문을 내면서 한미 양국 전개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상에 기반한 주장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그만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북한이 구소련에 제공했던 항구와 공군 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매력적인 전략적 입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미군의 북한 항만주둔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것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 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을 정도로 현재 행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현재 북미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미북 동맹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수그러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카몰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이 지난 29일 대행지에서 한 연설에서 미북 동맹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언급되면서 미국 언론들이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현재 미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에는 그녀의 발언에 등장한 노스코리아의 삭제줄이 쫙 그어진 상황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 USA 투데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실수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녀의 실언이 단순 실언이겠느냐? 라는 의심 섞인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미국 동맹 가능성. 현재 중국의 위협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을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또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이뤄지게 될 경우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통제를 받던 반도체 장비와 인력들을 중국의 소나귀에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대만의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인재들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 당국에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얻는다면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비동맹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들과 독자적인 경제협력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전체 인구만 따져도 정윤국 인구수만 30억 명으로 전지구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미국과는 구분된 경제권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몽골, 이란, 터키,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미국과 지나던 중진국들까지 대화 파트너 준용국 자격으로 참여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북 수교만 이루어진다면 가능성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진공 압박의 키는 북한이 어느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한 위치고 미국 입장은 북한까지 친미 국가로 만들면 분명 중공은 힘을 많이 상실하고 오히려 중공이 각 지역의 분리 독립이 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 상하이 경제협력기구는 중국의 주도하에 창설된 경제권이며 더욱 위협적인 것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실물 자산을 위주로 화폐 경제권이 짜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 중국의 제조업, 공산품, 인도의 수많은 노동력들을 토대로 경제권이 만들어져 매우 힘있는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달러화는 휴지 조각일 뿐인 화폐라고 언급하며 미국과 서방 진영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곧 붕괴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을 턱밑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지정학적 입지에 놓여 있는 북한이 만약 제1세계 경제권, 미국의 달러 패권 경제권에 편입되고 또 미북 간 동맹이 맺어져 북한의 항만과 활주로에 미군 부대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도 북미 당국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급작스러운 미 정권 교체로 인해 물거품이 돼버린 상황이며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인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 대사유력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의 미북 동맹 발언은 뭔가 미북 당국 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개혁가와 포호아군의 갈림길에 선 김정은, 현재 김정은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전제군주제로 분류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일본의 메이지 왕과 같이 한 군주의 결정으로 전체 사회와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개혁군주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선량하고 무고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폭군으로 퇴위하게 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서방의 시각들은 김정은의 그동안 그가 암살한 그의 형제와 친척들, 그리고 무고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의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 경험, 데니스 로드먼 등 서방 스포츠 스타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며 서방 문화를 즐긴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미북 수교와 급속한 북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 번째, 남한의 핵 보유 가능성은? 현재 김정은은 절대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려면 남한의 핵 보유가 전제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만 핵을 보유하고 남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균형이 완전 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리 프레스 교수가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엔 피트를 탈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10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미 행정부의 입장은 아닌 상황이지만 미국의 최상위 엘리트 집단에서 미북 동맹과 남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상황 가운데에서 미북 수교 및 동맹이 이루어지고 북한 내 미군 기지 유치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남한의 핵 보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2011년경에는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될 뿐 아니라 액체 비행까지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한국은 핵탄두만 보유하지 않았을 뿐 모든 핵 도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비록 독자적인 개발을 이룩한 상황으로 현재 미국 수교가 눈앞에 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 미북 수교 시 일어나게 될 일만인 미북 수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북한 내의 미군 부대주 등 및 이용이 가능해지게 된 급작스러운 통일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소득 수준, 문화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별도의 행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소득 수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에는 빠른 속도의 병력 이송을 위한 고속철도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한 도서는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고속철도화하는 계획으로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균열이 많이 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 차선에 고속철도 노선을 배치해 빠른 속도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육상 병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의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직선화된 노선으로 거의 자기 부상 열차 수준이 직선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건설 가능한 노선인데, 북한 주민 대다수가 차량이 없는 특성상 고속도로 노선보다는 상하이 고속도로 노선 사이를 비워 고속화 철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단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고속철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국은 선단 고속철도, 즉 선양시와 단동 사이를 시속 240km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동북 삼성 만주지방 최대 도시인 선양에서부터 단둥까지 불과 71분이 소요돼 막대한 병력 이송이 단 몇 시간이면 북중 접경까지 이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인해 전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 서울 파주를 연결하는 GTX SRT 노선, 경인하여 개성 평양 간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향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6년도 시진핑이 집권을 한 이후로 중국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패권 확장 의지가 드러난 이후로 이러한 구상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남북미 관계 경색으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됐으나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렵고 험난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그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이 보여도 물밑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통합이 단계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되겠네요. 핵이 없는 세상이 올 수는 없을까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실 거죠? 그럼 오늘 하루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